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정부가 상기심 도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유. 저는 아무리 많은 비리가 나오고 앞으로도 자살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상기심 도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상기심 도시 포기하게 되면요, 정부 망합니다. 이 정부 관계자들하고 청와대 관계자들, 제가 볼 때는 쫄딱 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깊숙이 차명 계좌라든가 아니면 뭐 4천 정도가 아니고 한 8천 정도에서 차명 계좌를 다 이용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기심 도시가 말이 많고 문제가 많고 뭐 투기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상기심 도시를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거나 아예 수정이 아닌 폐기시킬 겁니다. 근데 정부가 선택하는 거는 상기심 도시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는 말이 절대로 없죠. 무조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 자체가, 정부에 있는 사람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투기에 다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태를 보니까 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이 있습니다. 이 노태우 때가 있죠. 1기 신도시. 네, 뭐 일산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 다 포함해서 수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3,000여 명이 적발이 됐어요. 2기 신도시는 언제입니까? 노무현 정부 때죠. 이때도 15,000명이 적발됐는데, 그리고 2기 신도시에서 또 다른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졌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투기 의혹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1기 신도시 노태우 때와 2기 신도시 노무현 때 진행했던 신도시 방식과 다르게 이명박 정권 때 준행했던 방식은 국유지와 거래가 되지 않는 거래 제한 구역에 있는 그린벨트 땅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투기가 없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투기가 없었죠. 그거는 거기에서는 신도시 지정이 아예 없었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도 투기는 없었습니다. 왜? 1기 신도시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기 의혹이 있는 곳은 팩트로 본다면 노태우 정권 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때, 그리고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은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현재. 근데 검찰 합수본에서 이미 수사를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는 겁니다. 정부 조사, 자체 조사예요. 경찰 조사. 그리고 특히 이제 청와대라든가 정부에서는 깊숙하게 뭐 차명 계좌 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를 아예 안 합니다. 다 덮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명 우리가 LH라든가 국토부 직원들 몇 명 그냥 꼬리 자르고 맨날 몇 명 이제 자살 정도를 뭐 시키는 정도, 그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는, 상기 신도시는 예정대로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예,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이게 중단이 되면 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게 각본으로 다 짜여졌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상기 신도시 투기는 각본이었다. 우리가 8.2 부동산 대책이 처음으로 문재인 정권 때 등장했을 때가 투기와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 투기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일반 서민들, 선량한 시민들이 집 한 채 사는 거를 다 적폐시했어요. 적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부동산 있는, 아파트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적폐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6번 동안 부동산 정책이 만드는 과정이 생겼죠.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 지나가 보니까 하나로 종결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상기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국민, 선량한 시민들을 다 투기꾼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청와대와 정부와 국토부, LH 직원들, 국토부와 LH 직원들은 청와대 인사들이 했던 걸 방식을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한 거죠. 다 투기판을 벌어진 겁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고, 증오심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26번의 정책의 최종 종착지는 상기심 도시의 투기판을 만드는 거였다. 자기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땅 투기 논란 예견된 일이다. 정부 출범 때부터 이 26번의 이 국민들을 못 살게 굴었던 이 정책들은 전부 다 예견된 일이고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이었다. 그 각본이 최종 종착지가 상기심 도시였습니다. 상기심 도시 자기들이 투기한 거를 보상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민들한테 아파트 공급했다. 이거는 그냥 뭐 들러리입니다. 이거는 장식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사놓은 땅을 보상받기 위한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인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러면은 도시에 이제 팽창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신도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에 있는 우리가 무슨 뭐 좀 낙후된 지역 있죠. 그거를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는 확장이 아니라 도시를 확장된 부분을 이제 수축화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상기심 도시 이거는 초등학생 정도의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만 있으면 다 아는 걸 가지고 상기심 도시를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계획되고 치밀하게 준비된 일이다. 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극단적 선택 LH 간부 했죠. 지금 분당에서.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내사 대상이 아닙니다. 내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임금패크제가 지금 임금패크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년에 정년퇴직합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직 보통 5년 정도를 앞두고 임금패크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임금이 좀 줄어들고 월급을 받는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왜 자살했나요? 근데 특이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투신을 하면서 유세 국민에 죄송하다 유서를 썼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뭔데 국민한테 죄송하다는 거죠.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정말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국민한테 약속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 정년퇴직하는 사람입니다. 임금피크제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국민한테 죄송하죠? 이 사람이 국민한테 약속을 한 게 있나요? 한 게 없죠. 근데 뭘 죄송하죠? 내사 대상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는 이제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번의 자살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자살이 계속돼야지. 이제 계속 죽으니까 이제 이 사건 이제 그만하자. 이제 피의자 사건 이제 종결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유서를 씁니다. 유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가족, 내 지인들, 내 친구들 이런 내용이 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을 주로 쓰고 하는데 뭐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우리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내 가족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직장동한테 미안하다 쓰는데 이 사람은 그런 내용이 없어. 그냥 국민에 죄송하다는 거야. 이 뭐죠 이게? 그리고 오늘 또 자살했습니다. LH. 똑같은 거예요. 국민은 뭐 죄송하다, 뭐 참담한 심정이다, 뭐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계속. 그래서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출범 이후에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네, 뭐 이남희요, 뭐 참모도 자살했고, 뭐 윤미향 했고 그 전에 보시면은 노무현 정권 때도 노무현 정권이 이제 끝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사를 받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문재인 씨죠. 문재인 씨는 바로 아프다는 핑계로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수사를 이제 뇌물 조사를 수사를 받으니까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이에요. 왜? 노무현 정권 때에서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 다음 타겟이 문재인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수사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자살을 했습니다. 봉화마을에서. 그런데 드루킹이라는 김동원 씨입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그 당시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자살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문재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봉화마을의 봉고차 안에 있었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진술이 사실관계는 아예 저는 모릅니다. 최동원 씨라는 사람이 김동원 씨입니까?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진술만 했던 내용이 이 정보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말을 주위 사람들한테 흘리고 다니면서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제 바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이 감옥에 간 이유가 그때 무슨 댓글 조작 이 사건이 아니고 이 말을 흘리고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폐가망신하게 된 겁니다. 그 사실관계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봉화마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할 때 문재인 씨가 이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근에 봉고차 안에 새벽에. 왜 있었죠? 미국에서 돌아와서 왜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자살하면서 제일 먼저 울면서 찾아온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문재인과 관련된 사람, 이제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나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지금 최근까지 LH뿐만이 아니고 이 직원들이 자살을 많이 했는데, 자,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하면은 누가 가장 이득을 봅니까? 문재인 씨예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맞잖아요. 비서실장이 문재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까지 계속 수많은 자살자들이 나왔는데 LH뿐만 아니고 최근까지 그 자살자들이 자살을 하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란 겁니다. 아무도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단 한 사람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다 전부 다 귀결이 됩니다. 안 그랬습니까? 이때까지 전부 다 자살자들.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은 여의원들이 계속 지금 나옵니다. 지금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당 쪽 의원도 한 명 정도는 자살 케이스로 이제 시범 케이스로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서 하나 쓰고 국민께 죄송하다. 뻔한 유서예요. 뻔한 유서. 네, 만들어야 되죠. 이것도. 그럼 이제는 덮어씌우게 되는 거죠. 피의자 이제 내사 종결된다. 이렇게 이제 그만하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또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마법의 단어 지금 등장하게 될 거죠. 좀 이따 마법의 단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당의 국회의원 뭐 한두 명 정도 자살하고, 그리고 국토부, 제가 보면 이럴 겁니다. 국토부에서 한 명 정도 자살, 시범 케이스 만들 거고, 자살. 그 다음에 여당에서 국회의원, 시나리오를 아마 지금 짤 거예요. 한 명 정도 이제 자살할 거고, 정부하고 아마 청와대 쪽에서도 제가 볼 때 한 명 정도는 자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살자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마법의 단어가 등장하죠. 마법. 그게 뭐죠? 네. 이명박근혜라는 마법의 단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국민들은, 개돼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와 하죠. 이명박근혜 때문이구나. 네, 이거를 뭡니까? 이게 증오심이죠. 증오심. 우리 진보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증오심. 증오심은 집단과 사회를 마약처럼 만듭니다. 마약처럼 사람들을 그냥 단결시켜버려요. 증오심으로. 사람들이 다 마약 맞은 겁니다. 집단의 군중심리를 결집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증오심이다. 이 증오심을 어떻게 됩니까? 만들려면은 증오심이 되는 대상을 만들어야 되죠. 끊임없이. 그게 뭡니까? 이명박근혜, 그 다음에 친일, 일본. 요 두 집단으로 딱 만들어버립니다. 마법의 단어. 그럼 여기 있는 지지층들이 있죠. 개돼지들. 꼭 와 하는 거죠. 와. 맞구나. 그러면 이 사건은 다 종결된다. 그래서 국토부 한 명 정도, 여당 국회의원 한 명 정도, 뭐 정부 청와대 관계자 중에 한 명 정도는 3명 정도 추려가지고, 저는 요 중에 한 명 또 국민께 죄송합니다. 요 사이즈로 안 해가지고 A4 용지, 그 정도 이제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청와대 정부 다 투기꾼 했잖아요. 투기. 그러니까 보니까 투기를 했어. 농지를 샀습니다. 근데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대로 됐습니까? 농사를 짓겠다면 땅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지를 아무나 살 수가 없습니다. 농지는요. 농지라는 거는 농사를 짓는다는 계획이 없는 사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농부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그럼 땅을 살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농사를 짓겠다는. 근데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때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뭡니까? 법대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ELH 직원들이나 국토부 직원들이 이렇게 문 대통령이 하는데 왜 나도 못하냐. 대통령이 하는데 이거 벤치마킹 한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LH 직원들이 다 농업 계획서 썼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농업이 하는 그 단체들이 있죠. 거기 다 가입하고. 그 문 대통령 부분은 가입을 안 했습니다. 농업 계획서만 썼어요. 그런데 보니까 문 대통령의 육농 경력은 11년으로 허위로 기재됐다고 합니다. 허위로. 그러니까 LH하고 국토부 직원들이 다 따라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했던 거를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 방식을 했으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죠. 왜? 대통령이 지금 모든 절차를 법대로 했다고 했으니까.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LH 직원들. 그런데, LH 직원들한테는 몰아세우는 거예요. 자살을 다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LH 직원들도. 그걸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거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는 당장 취소해라. 왜? 3기 신도시 투기는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한 거죠. 따라서. 그 방식들을. 그런데 다 보상받는 거예요. 10배, 20배. 기본. 네. 4억 투자해놓고 뭐 10몇 배 뭐 다 받잖아요. 16억 보상받고 하잖아요. 분노한 민심. 네. 그래서 투기 공무원. 다 투기 공무원 뭔 잘못이야. LH 직원들. 다 지금 청와대 다 따라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 따라한 방식 그대로 한 건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법대로 했다고 했잖아요.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 부동산 공급 더 속도감 있게 정부 83만 거고 3기 신도시 예정대로 해라. 네, 이 얼마나 깊숙이 개입됐으면 이렇게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지. 그래서 이거는 26번 동안 부동산 대책, 규제 대책은 한 가지로 요약된다. 3기 신도시에 대한 보상 문제, 이 문제를 받기 위한, 매듭을 짓기 위한 하나의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정부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는 절대로 정부에서 취소하지 않는다. 이거 취소하게 되면요, 정부와 청와대에 있는 모든 인사들은 다 거지 됩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래서 절대 자기들이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들은 잘 살고 못 살고 뭐 공급 만들어주고 이거 관심 없습니다. 청와대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